안녕하세요. 슈퍼맨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로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실적의 변화가 좀 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스스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무작정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케이스를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좋게 나올 호실적을 보일 기업들이죠. 주가는 이렇게 막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 시점에 뭐가 있냐? 컨센서스가 막 상향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좋을 거를 이 시점에 딱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을 거를 미리 선행한다 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컨센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실적이 좋을 거를 미리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컨센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무도 이 회사의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기대 안 했는데 실적이 딱 나오고 나니까 이야 실적이 엄청 좋네? 그러면서 주가가 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케이스에서 이 선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호실적의 경우에는 호실적은 주가 선행이 많다라는 거. 그 이유는 첫 번째, IR들이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기업에 탐방을 막 가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좋은 실적에 대해서 미리 막 뉘앙스를 막 풍깁니다. 전년 대비 우리 어느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당히 좋은 자신감을 보이죠. 두 번째는 A라는 기업을 과거에 계속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실적이 좋으면 미리 막 목표가 상향하고 실적 추정치 상향하고 보고서를 막 발간을 합니다. 요 두 이유 때문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실적이 안 좋은 어닝 쇼크의 경우에는 이 컨센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회사는 자기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일체 안 하려고 하죠. 막 탐방 가가지고 이번에 1분기 실적 분위기 좀 어떤가요? 막 물어보면 모르겠다. 아직 숫자를 우리가 확인 못했다. 재무팀 또는 재경팀에서 숫자를 아직 안 주더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숫자 나와봐야 알겠다. 이런 식으로 막 일체 언급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 A라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보고서를 쓰는 애널리스트, 커버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본인이 과거에는 이 회사가 좋을 거다,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 빠질 거를 미리 알게 된다 하더라도 발간을 웬만하면 잘 안 하죠.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컨센 변화가 잘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그런 경우에는 실적이 딱 나오고 나서 와 진짜 실적이 안 좋구나 하면서 그때 주가가 막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건데,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살짝 빠졌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나서 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데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막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을 하향을 합니다. 요 시점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실적이 탁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1분기를 실적을 찍고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바닥을 탁 찍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주가는 그때부터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고 본인이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적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간다면 이 실적 시즌에도 꽤 쏠쏠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 쓰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EPS가 막 올라갑니다. EPS가 올라가고 주가가 안 올라가면 PER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소위 말해서 싸진다라고 하죠. 싸진다. 밸류에이션이 싸지면 주가 상승에 대한 매력이 생기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EPS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PER은 결론적으로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되는 겁니다. 실적이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적이 좋아진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지겠다라고 알게 된 그 순간 주가를 먼저 보시고 이 주가와 실적의 상관관계인 이 밸류에이션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준비한 자료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실적 시즌에는 꼭 이런 숫자들을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요 앞에 OP 그로스는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성장률입니다. 2020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의 영업이익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는 19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고 올해인 2021년도에는 얼마나 성장할 건지라는 보여주는 숫자이고, 자, OP 영업이익 체인지 퍼센트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1분기의 영업이익 변화율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일주일 동안 1분기 영업이익이 73% 성장했네요. 컨센서스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지금 111% 역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역성장 폭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삼형전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7% 상향됐습니다. 전년 대비 105%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삼형전자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영상으로 한번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때 딱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 한번 빵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진정이 되고, 상황 봐서 그때 한번 다시 영상으로 다뤄야겠다라고 해서 좀 미뤘던 기업인데, 1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저도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 SJ그룹 이렇게 다 모든 종목을 제가 다 설명드리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 최근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며, 그러면 올해 1분기는 전년 대비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SJ그룹도 1분기 최근에 일주일 동안 영업이익이 27%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1분기가 40% 성장, 2분기도 20%, 3분기 44%, 4분기 24% 성장을 하네? 와, 분기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연간으로는 30%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네? 이야, 상당히 좋은 기업이네? 그럼 일단 사야지? 라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우상향하고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 밸류에이션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밸류에이션을 보는 사이트.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과거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고, 그 영상을 보면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오늘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컨센서스 보는 사이트는 이 FM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요 사이트가 들어가고, 자, 저희는 SJ그룹을 볼 거니까 SJ그룹을 치시고 검색. 네, 엔터를 치겠습니다. 왜 이러죠? SJ그룹 여기 있네요. 자, 자, SJ그룹 왔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 정보에서 컨센서스를 딱 누릅니다. 자, 바뀌었죠?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가 이제 연간으로 컨센서스가 되어 있고 분기로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연간으로 보셔야 되니까 연간으로 체크해 놓고,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한다. 아까와 똑같죠? 숫자 30%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올해 2021년이거든요. 자, PR 한번 볼게요. 과거에 11배, 9.9배니까 10배 받았는데 올해 12.5배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업이익 실적 성장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전년 또는 전전년 과거 대비 좀 높아 있는 상황이에요. 와, 그러면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실적 성장 대비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랐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차원적인 분석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많이 비싸졌으니까 나 안 사. 이러시는 분들은 딴 거 찾으시면 됩니다. 딴 거 막 찾아보면은 야,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여기 12.5배가 아니고 뭐 8배다. 그러면 와,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밸류에이션 더 싸네?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더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야죠. 바로 사야죠. 바로 사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안 사고 그냥 나 다른 종목 찾을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경우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왜 제가 실적 체크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30% 성장할 거를 가정을 한 거고 30% 성장을 할 거다고 가정해 보니까 지금 올해 주가가 12.5배였죠. 그런데 만약에 30%가 아니라 50% 성장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겠죠, 더? 그럼 이 50% 성장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분기 실적에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40% 성장할 걸로 보였는데 만약에 1분기 실적에서 전년 대비 60% 성장을 해버린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성장률을 더 높여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연간으로 50%도 성장이 될 수 있겠네? 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연간 50% 계산해서 러프하게 만약에 8배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11배, 10배 받던 회사가 실적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 성장하는데 밸류에이션은 8배밖에 안 되네? 너무 싼 회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 체크를 꼭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모든 회사를 다 설명드리기 못하니까 이렇게 이 차트로 한번 쫙 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기업들 보시고 두 번째 페이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기업 한번 볼게요. 자, 하향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봤더니 제일 먼저 덱스터가 나오네요. 지금 실적 추정치가 이게 엄청나게 큰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하향됐는데 이 경우에는 흑자를 적자로 변경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적자에서 적자폭이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1400% 감소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자, 덱스터 한번 주가 볼게요. 실적 추정치가 큰 폭으로 하향된 것 같은데 주가는 안 빠졌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컨센서스의 변경은 어떻게 되냐? 애널리스트가 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을 넣어서 보고서를 발간할 경우에 업데이트 된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최근에 발간된 덱스터 보고서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이 한경 컨센서스라는 이 사이트에서 증권사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 보는 사이트,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같아요. 저는 이 회사랑 아무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유료로 간편하게 보고서를 보는데 모든 분들이 또 유료로 볼 수 없으니까 이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라는 거고. 자, 여기서 덱스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검색. 없죠. 이게 왜냐하면 4월 8일 하루만 한 거고 최근 1년치 한번 볼게요. 눌렀더니 1년 동안 올해 3월 그리고 4월 달에 이 키움증권에서만 딱 2개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네요. 자, 여기 첨부 파일을 딱 누르면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실적 추정치 변경 또는 실적 추정치를 담고는 숫자 테이블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요게 3월에 발간한 보고서의 추정치예요. 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억이 나올 거다라고 추정을 했죠. 그런데 딱 한 달 지난 4월 달에 딱 보고서를 다시 냈는데 자, 볼게요. 1분기 영업이익이 26억으로 바뀝니다. 2억이 26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 보고서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급격하게 변경이 나면 빨리 보고서를 찾아보셔라는 거고, 2억이라는 영업이익을 한 달 만에 갑자기 26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주가가 안 빠졌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주가가 안 빠졌죠? 갑자기 실적이 엄청 안 좋을 건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다가 갑자기 실적이 엄청 안 좋아지면 주가가 급락할 걸 알고 있으니 예상이 되니 미리 계속 말합니다.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또는 펀드 매니저들 탐방을 가면 우리 회사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계속 말합니다. 계속. 그러면 시장은 뭐야 덱스터 1분기 실적이 다 안 좋잖아. 다 안 좋은 걸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던 실적이 진짜 안 좋게 나오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경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덱스터라는 회사를 주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덱스터라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VX라는 이제 비주얼 이펙트 이렇게 CG 이렇게 이런 그래픽 이런 걸 메인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실적 안 중요해, 딴 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것 때문에 실적이 최근에 하향되고 있는데도 주가는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 다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실적 시즌에는 꼭 실적의 변화 그리고 컨센서스의 변화를 미리미리 인지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변경되고 SJ그룹처럼 밸류에이션이 실적 상향보다 주가 상승이 더 높아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에서 그럼 그냥 이제 관심 종목에서 지워야지가 아니라 진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연간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미리미리 분석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는 게 이 실적 시즌에서 수익률을 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